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사망자가 늘고 있지만 유럽 일부 국가에선 봉쇄령을 완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에 WHO는 봉쇄령을 풀면 더 위험해진다며 이례적으로 경고에 나섰습니다. 박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존슨 영국 총리의 건강 상태에 의구심이 커지자 영국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폐렴 증상이 없으며 산소호흡기 등의 도움 없이 호흡하고 있는 등 안정적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총리 대행을 맡은 라브 외무장관은 그가 전사이며 곧 돌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리더십 공백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He's a fighter, and he'll be back at the helm, leading us through this crisis in short order. 하지만 영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사이에 크게 늘어나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는 하루 사이 사망자가 1,400여 명이 증가해 누적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서자 파리 시내에서 낮 시간 야외 운동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로 떨어지며 둔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지났다고 보고 속속 봉쇄 조치를 완화해 오스트리아가 오는 14일부터 소규모 상점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고 덴마크도 15일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begynde at åbne landets vuggestuer, børnehaver, fritidsordninger og skoleklasser for de mindste klasser igen. 이 같은 완화 움직임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고에 나섰습니다. 너무 일찍 병상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면 병이 도지고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며 일부 국가의 완화 정책을 비판했는데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의 늑장 대처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8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악의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 우리 돈 300조 원을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틀간 사망자 증가세가 주춤했던 뉴욕주에선 하루 사망자가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금융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대량 실업을 막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정부가 보증을 서는 급여 보장 대출에 700억 달러나 되는 신청이 들어왔다며 자금 고갈을 우려했습니다. It looks like a very substantial increase in the number because we'll be running out of money pretty quickly, which is a good thing in this case, not a bad thing.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추가로 2,500억 달러, 우리 돈 300조 원을 의회에 요청해 중소기업의 급여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As I said today, we just asked Congress to pass legislation to fund an additional $250 billion for Paycheck Protection Program. 급여 보장 대출은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담보 없이 빌릴 수 있고 현재 고용 중인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주면 대출액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한 경기 부양책도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현재 배정된 2조 달러로는 부족한 만큼 1조 달러, 우리 돈 1,200조 원의 추가 투입을 강조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브리핑에서 전적으로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당초 대선 후보 경선을 연기하겠다고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발동한 위스콘신주에서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오늘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참정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보수파가 다수인 주 법원이 투표 연기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자 증가세가 이틀간 주춤에 정점을 찍었나 싶던 뉴욕주에서는 하루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서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서울 노량진 고시촌의 대형 공무원 학원에서 수강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원이 폐쇄가 됐고 폐암 말기였던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숨지며 서울의 첫 사망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전국의 사망자는 199명으로 늘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 수험학원. 평소 같으면 야간 수업이 한창일 시간인데 건물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제 낮 1시부터 5시간 동안 이곳에서 수업을 들은 20대 남성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환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학원은 어제 오후 곧바로 폐쇄 조치됐습니다. 학원 측은 해당 수업 당시 강사와 수강생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좌석도 지그재그 형태로 배치했다고 말합니다. 마스크는 나오고 있었어요. 저희도 일단 학생들 마스크 쓴 학생들만 다 학원 입장을 시키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해당 남성의 동선을 소독했다며 함께 수업을 들은 학생 67명과 강사 2명도 모두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수험생들은 불안이 앞섭니다.
시험이 또 밀린 상태인데 학원가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중단이 일어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할 것 같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서울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폐암 말기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44살 남성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구로 콜센터 직원의 남편입니다. 경기 군포의 효사랑 요양원에서 5번째 사망자가 나오는 등 국내 누적 사망자는 모두 199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틀 연속 신규 확진 환자 수가 50명을 밑돌고 있지만 해외 유입과 집단 감염 우려는 여전하다며 오는 19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계속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밝힌 여야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까지 거론하며 줄 거면 빨리 주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내동하고 있다며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는 등 통합당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입장을 바꾼 민주당은 내친 김에 긴급재정명령권 발동까지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만큼 국회 심의를 건너뛰고 하루라도 빨리 주자는 겁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있는 만큼 대통령께 긴급재정명령 발동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건의는 이미 며칠 전에 통합당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되니 총선 전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씩 지급하자는 겁니다. 당장에 지금 시간이 급한데 국회를 열고 뭐 한두 달 이상 걸릴 그런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예산 항목을 조정해 돈을 마련하자는 점만 민주당과 다릅니다. 하지만 통합당 내부에서조차 당 지도부가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되고 있다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1인당 50만 원이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건전한 보수 정당은 이런데 우리가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 있는 돈을 지혜롭게 조정을 해서 드리자는 거고요. 국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쓰이지 않는 것이죠. 국회는 총선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 액수와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와 야당 내부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내일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서 시작해 다른 학년들도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는데요. 자녀가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척추 질환까지 생길 수 있다는데요. 뼈 성장이 끝나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자세는 매우 중요하죠. 잘못된 자세 때문에 목뼈와 척추가 변형될 수 있고요. 심하면 성장 발달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데요. 동추부 디스크 압력 증가로 인해서 동추 모양이 변함에 따라서 흉추랑 요추 모양도 변형이 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성장에도 심각한 장애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로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몸집에 맞는 의자와 책상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의자 높이는 종아리 길이와 비슷하게, 앉았을 때 허벅지가 바닥과 수평을 이루고 책상은 팔꿈치보다 위, 어깨 아래에 있어야 적당한데요. 쑥쑥 자라는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은 높낮이가 조절되는 책상과 의자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의자는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목 받침대가 있는 것을 고르고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 앉아야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발 받침대를 사용하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컴퓨터 화면과의 거리는 50에서 75cm, 모니터 중앙이 눈높이보다 15도 아래 있어야 목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